오늘 대한민국의 핫 이슈 알아보고 다음 주 관전 포인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허재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권이 이번에는 비리 기업인 사면 문제를 놓고 또 시끄러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시작, 황교안 법무장관 발언이었죠?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주중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기업인 사면과 석방을 차단할 필요가 없지 않냐. 지금은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돌출적인 발언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최경환 부총리가 거들고 나서서 이제 논란이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해준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고요. 네. 또 최 부총리가 다음 주에 기업인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미팅을 갖고 여러 얘기를 듣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미팅에서 바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건데요. 황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 현재 지금 이제 구속 수감 중이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대기업 그룹의 회장들이 있는데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지금 즉각 반박 논평이 나왔는데요. 새정치연합은 두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꼼수를 부려서 기업인 사면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비리 기업인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산불 낸 사람을 풀어서 산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 특별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새누리당도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별도의 공식 발표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경환 부총리의 경우에는 워낙에 박 대통령의 복심이고 황교안 법무장관도 그 맡은 자리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나름대로 사전 정지 작업, 일종의 이제 교감을 통해서 여론 떠보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경환 부총리는 어떤 교감이 있었던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는데 네. 국민 정서상 어떻게 또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월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 어제 본회의 재소집해서 30일에 네. 본회의를 재소집해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본회의를 열었다가 회의 없이 그냥 끝내버렸죠. 예, 10분 만에. 새누리당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는 이제 별개로 다른 법안들은 또 따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국회의장이 야당의 기회를 좀 준 겁니다. 유족들과 좀 더 논의한 뒤에 야당이 이제 국회에 등원할 시간을 이제 벌어준 건데요. 어제 국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하고,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본회의가 이제 열렸는데,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본회의를 진행해서 법안 처리해버리면 또 야당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의화 의장이 이제 본회의 개시 9분 만에 30일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네네. 정 의장은 이 야당의 진정성을 한번 믿어보자 이러면서 이런 결정을 한 건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주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의원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한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새누리당은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사퇴하겠다라는 선언까지 한 상태고요.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새정치연합과 유족이 어떤 논의를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국회 정상화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직자들이 잇따르는 성추문 관련 소식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관련 수사보도 2개가 눈에 띕니다. 먼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오늘 새벽에 경찰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네, 새벽에 출두해서 조사받는 거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게 약간 언론 피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러게요. 하여튼 새벽에 출두하는 건 좀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박 전 의장이요. 오늘 새벽 4시 30분에
강원지방경찰청에 출석해서 한 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오전 7시 30분에 귀가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 주말 토요일 새벽에 기습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건데요. 네. 원래는 이제 박 전 의장이 어제 저녁 8시쯤에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의장이 이제 현장에 진을 치고 있던 취재진을 발견하고 되돌아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출석 만료일이 이제 어제 밤 12시까지였는데 이걸 하루 넘겨서 다음날 새벽에 조사를 받은 겁니다. 네. 귀가를 할 때도 경찰 개인의 SUV 차량으로 경찰이 귀가를 도왔다고 하는데요. 예. 경찰 출두 방식부터 시간, 귀가 방식까지 경찰의 이런 편히 봐주기가 아니면 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게요. 네. 한편 박 전 의장은 경찰에 출석해서 이 골프장 캐디의 성추행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박 전 의장이 피해 여성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피해 여성의 어떤 합의를 받아내긴 했지만 경찰은 이와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해서 처벌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수사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검찰이 너무 미적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검찰이 지금 사건을 이제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 전 지검장이 일부러 이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그런 행위를 보여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 수위를 놓고 지금 고민이라는 건데요. 현재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며칠 전에 검찰이 병원을 찾아서 그의 진술을 받았는데 김 전 지검장은 범행 당시 와인을 조금 마셨고 공연 음란 행위는 그때 한 게 처음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술김에 그랬다라는 이 고전적인 진술이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공개 비판한 판사가 있었잖아요. 이 판사에 대해서 법원이 징계를 청구했다고요? 네, 수원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였습니다. 지금 법원이 이 김동진 판사에 대해서 법관 윤리 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를 이유로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곧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에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내용으로 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것은 궤변이자 지록 위마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그 품위 손상인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한번 봐야겠군요.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나서 이번 주 내내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네. 벌써 특별팀도 꾸려졌네요. 예,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수사 1부가 전담팀을 맡았습니다.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검사가 5명이 배치됐다고 하네요. 검찰이 명예훼손 감시팀을 꾸린다고 이렇게 밝힌 것은 사실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발표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 검찰이 정부의 비판 의 글을 상시 단속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명예훼손죄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단속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또 자칫 정권의 비판적인 여론에 대한 어떤 그런 보복성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단속하지는 않는 겁니다. 네. 그러나 물론 명예훼손은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방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단속하겠다 이러는 거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검찰은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글을 올리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겠지만 그 문제는 그게 이제 문제성 글인지 아닌지는 누리꾼의 어떤 집단지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산케이 신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한 어떤 칼럼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해당 언론인은 뭐 이 정도는 뭐 어떤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예.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수사를 받았단 말이죠. 심지어 해외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수사를 좀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양쪽의 생각의 차이가 있게 되면 이거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기 검열을 하길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런 시민사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부분 일각에서는 예. 또 이제 카카오톡의 어떤 사생활 메시지나 이런 것들까지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러면서 한 주 내내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공개되어 있는 포탈의 글들만 살펴볼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관련한 회의에는 또 카카오톡 간부도 불렀다고 해서 지금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였습니다.